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술잔을 내려놓으며 농담처럼 툭 던졌다. 딸의 과외 선생이 생각보다 성실하고 또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 가벼운 장난을 해보고 싶었다. 과외 선생은 그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긴 속눈썹이 아래로 내려앉았고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온 얼굴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제 이상형이요. 순간 술이 입 안에서 맴돌다 사례가 들렸다. 기침을 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장난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농담이지? 아니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술 기운이 단번에 가셨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딸을 잠깐 힐끔 쳐다봤다. 다행히 둘은 TV에 집중하고 있었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제야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보다도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그녀를 다시 살펴봤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본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술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학생 때 당신을 만난 적 있어요. 그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와줬다고? 내가? 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전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절 조건 없이 도와줬던 순간이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 간직했던 감정을 이제야 고백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모른 채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외 선생이 된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딸의 엄마에게 접근해 저렴한 과외비를 제안하고 결국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나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나는 너무도 쉽게 그녀의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상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상하네. 그날 이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과거를 떠올리려 했었다. 그녀가 말한 도움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사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영웅담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살면서 여러 사람을 도왔던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였을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과외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다. 처음에는 딸의 공부 이야기가 주제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둘만의 대화가 늘어났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어느 날 그녀가 불쑥 물었다.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녀는 살짝 웃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부신 젊음과 단정한 미소.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 과거 속 어느 순간을 간직한 채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감정을 내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감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해?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냥 뭐가 그렇게 골똘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요즘 다른 여자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내가 침묵하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녀는 분명 내 삶에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가 집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녀의 눈길을 느끼고 싶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정말 위험한 감정이 시작된 걸까? 생각보다 늦으셨네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의 과외 시간은 이미 끝났을 텐데. 그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아내를 찾았다. 다행히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았다.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소파에 앉았다. 왜 기다린 거야? 그냥. 그녀는 웃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책을 가방에 넣는 손짓, 머리를 넘기는 작은 동작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앉았다. 하루 어땠어요? 나는 대답 대신 목이 마른 듯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긴장한 거 아닌데. 거짓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 나한테 왜 이래?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이 이제야 자신을 인정해 주는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따뜻하고도 간절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감정은 안 된다. 그런데도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다. 그녀는 분명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딸의 과외 선생이고 나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다. 그런데도 나는 점점 그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세월 간직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받아들여도 될까?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딸이 갑자기 묻자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공부 얘기했지. 근데 요즘 아빠랑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 딸은 무심코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신경 쓰였다. 아내도 곁에서 듣고 있었을까? 슬쩍 아내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요즘 과외 선생과 대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었다. 일부러 피하려고 해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나는 결국 거리를 두지 못했다. 기억이 조금씩 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아직도 뚜렷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감정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너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지? 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인정했다. 처음부터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지했다. 제가 힘들 때,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이 저를 도와줬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이 감정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이미 늦어버린 걸까?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나는 내일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과외가 끝난 시간인데도 그녀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딸은 방에서 공부하는지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의식한 듯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가 나를 부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과외 선생으로 우리 집에 온 이후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다. 그 다음엔 과거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내게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아내는 TV에 집중하고 있었고 딸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다. 밤바람이 살짝 차가웠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가만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왜라고요? 나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다. 넌 내 딸의 과외 선생이야. 우리 집에 온 것도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지. 나한테 접근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게 제 목적이었으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면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고백은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강한 감정인지 실감이 났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그게 문제인가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도 알고 있죠? 저한테 끌리고 있다는 거. 나는 숨을 삼켰다. 이 관계는 분명 잘못된 거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서서 나를 올려다봤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그녀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옳지 않은 감정이다. 나는 아내가 있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과외 시간이 끝나고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제 한 말 후회 안 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다행인데? 당신도 저한테 끌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데도 결국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건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 반응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전 이제야 다시 당신을 만난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뜨거웠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이 흘러갔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딸은 과외 선생과 함께 공부를 했다. 하지만 나와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과외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더니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순간 심장이 뛰었다. 당신은 이미 나한테 빠졌어요.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반응을 보고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러면 안 돼. 그럼 멈출 수 있어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우린 이미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딸이 자리를 비우면 짧은 스킨십이 오갔다.
아내가 없는 시간에는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계속해서 망설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난 후회 안 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내 마음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속삭였다.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과외 시간이 끝나고 딸이 방으로 들어가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아도 나를 바라봐도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관계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 어깨에 기대었다. 그냥 이렇게 몰래 만나기만 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반응을 보며 작게 웃었다. 당신도 떠날 생각 없죠?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넌 정말 후회 안 해? 응,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됐으니까 난 절대 후회 안 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나보다 더 깊이 빠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집으로 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천천히 내 앞에 섰다. 이제는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난 널 떠날 생각 없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제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딸이 방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예전에는 긴장감이 감돌던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당신 아내는 전혀 눈치 못 챘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솔직히 아내가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를 대했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나는 그것이 불안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계속 몰래 만나는 게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선택했으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대답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캐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이 더 불안했다. 혹시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라니?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냥 요즘 당신이 뭔가 달라 보여서. 나는 침착한 척 웃어 보였다. 별일 없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녀는 다시 평소처럼 식사를 마쳤다. 나는 아내의 반응을 살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우리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완전히 기대어 있었고 나 역시 그녀를 놓을 생각이 없었다. 당신 더 이상 후회 안 하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했으면 여기 없었겠지.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변함없이 나를 대했다. 딸도 여전히 그녀에게 과외를 받았고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아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내가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에 나를 볼 때와 같더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어.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제는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속삭임.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며칠 후 그녀는 내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떠날 생각은 없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이 사랑이 끝날 날이 올까? 아니면 끝까지 가버릴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든 아니든.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있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이면 내 도시락을 준비했고 저녁이면 나와 딸을 위해 밥을 차렸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고 과외 선생이 오면 그녀에게 차를 내주었다. 마치 우리 셋이 여전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이전과 달랐다. 식탁에 앉아 마주 볼 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대화는 건조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녀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딸이 있을 때는 여전히 다정한 엄마였지만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침묵 속에서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나 역시 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당당하게 이어갔다. 그녀는 나의 비밀이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로 둘 필요도 없었다. 우리 여행 갈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이전까지 우리는 몰래 만나는 사이였다. 과외 시간이 끝난 후 짧게 마주하던 사이였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 공항에서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내 팔을 가볍게 붙잡고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렇게 여행을 오다니 꿈만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어 보였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 없어. 그녀는 그 말에 살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아내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럼 우리도 조심할 이유가 없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호텔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관광지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녀는 한껏 들떠 있었다. 나 역시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한 방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그녀는 나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침묵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침묵이 곧 폭풍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아주 강렬한 폭풍이. 출장은 어땠어? 아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피곤했지.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체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낯익은 사람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내의 어머니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걸 직감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은 없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아내는 이미 그녀의 어머니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곧바로 입을 열었다. 이혼해. 그 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맞닥뜨리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같이 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답을 찾았다. 이제 내가 떠날 차례라는 것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가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이었다. 이곳에서 딸이 태어났고 함께 웃고 떠들며 가족의 기억을 쌓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내 선택이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딸의 방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그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아빠, 딸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슬픔. 진짜 가는 거야?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딸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미안해. 그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빠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거짓말이겠지. 딸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언젠가는 듣게 되겠지.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최종적인 판단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짐을 들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가장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남자가 되었다. 차가 출발했다. 옆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진짜로 시작하는 거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야 진짜로 함께할 수 있어.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딘가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야 자유를 얻었는데 어째서일까? 나는 아직도 딸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의 마지막 침묵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애써 지우려 했다. 지금은 오직 그녀와의 새로운 삶을 생각해야 했다. 차는 점점 우리가 살 새로운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활은 처음에는 평온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했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쳐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는 이미 한번 금기를 넘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딸에게 연락해봤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떠난 이후 그녀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그녀를 찾아야 할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망설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 지금은 그녀만이 내 세계였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곁에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여전히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 하지만 과연 나는 완전히 떠난 것일까?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되돌릴 생각도 없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결말일까? 나는 그 답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